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방법은 매매, 집을 매수해서 거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월세로 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요즘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50%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니고 주택을 기존에 한번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4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금이 대출을 50% 받는다면은 자기 자본이 50%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대출이 4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60%를 받아야 되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70%, 뭐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있어야죠. 적어도 50%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이 그만큼 없다.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냐면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금은 20%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어디서 해주나요? 은행에서 해주죠. 각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 시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들은 이제 그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그 보증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서울보증모험 이렇게 되죠. 요 세 군데에서 보증을 해줘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죠. 그러면 이제 어느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냐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준 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낮을 거고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이니까 거기서 해준 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조금 높겠죠.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없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전세로 이제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야죠. 100% 들어가야죠. 100%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0%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매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월세로 갈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본이 있다면은 이제 전세로 살거나 매매로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 대신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이제 최대 50%까지를 80%까지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80% 받아서 전세로 사는 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80% 받아서 매매로 하는 거나,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되 전세로 살지 말고 매수를 하라는 거죠. 매수를 하면은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잖아요.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월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월세로 들어가면은 지금의 월세 가격보다는 이제 낮아지게 됐죠. 월세 가격이요. 왜냐하면은
전세 물건들이 월세로 이제 다 전환이 되는 거죠. 예, 현재 전세 물건들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전세 물건들이 그 전세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 전세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럼 전세로 들어올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세 물건들이 월세 물건으로 다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월세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월세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월세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요.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면은 저축 금리가 있잖아요. 예, 저축 금리보다는 월세가 조금 높겠죠. 저축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게끔 그 정도의 월세 정도. 예, 한 예금 금리 해봐야 이제 3% 이하잖아요. 저축 예금 금리 3% 이하. 그러면은 월세 수준은 지금 한 3% 정도로 떨어지면은 된다는 거죠. 지금 월세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최저로 했을 때 3.7%가 최저거든요. 이제 그 이상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월세 금리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이 월세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예, 쭉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고 매매나 월세 두 가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로 가실 분은 나는 자금 여력은 있지만 매수하기는 싫다. 그러신 분들은 100%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얻는 거죠.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전세 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받은 거는 이제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 이자는 은행하고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데 이제 이자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이자를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지면서 집을 갖고 있는 이제 월세를 놓는 임대인분들께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월세는 낮으면서 월세 금리는 낮게 이제 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자가 보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월세 수준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장점은 무엇이 있냐면은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대학생들,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분들,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이 많이 없잖아요.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이제 대학생분들하고 사회 초년생분들은 많이 사시는데, 뭐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뭐 500에 뭐 30에서 50 사이. 그리고 뭐 사회 초년생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투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그것도 뭐 40에서 60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월세 물건이 많아지면은 그 월세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생분들도 좋고 사회 초년생분들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전세가 많이 없어지면 뭐가 좋냐면은 다주택자분들,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뭐 전세로 놓은 것도 있고 월세로 놓은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로 놓았던 물건들이 전세로 들어오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자금 압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전세로 있던 그 물건들은 이제 시중에 매매로 내놓겠죠. 시중에 매매로 내놓고 그리고 이제 갭 투자가 없어지겠죠. 전세를 안고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갭 투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갭 투자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깡통 주택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깡통 주택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는 거죠. 예, 그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전세자금 대출로 나가지 말고 주택담보대출로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80%까지 해주는 거죠. 자기 자본 20%만 있고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20%의 이제 자기 자본만 있는 분들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20%가 없는 분들은 이제 월세로 사시는데, 월세로 살지만은 기존의 월세 가격보다는 이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월세 물건이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월세로 이제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 월세 가격이 많이 낮아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월세로 받아서 이제 소득으로 이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세 물건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면은 그게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되죠. 그 대신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겠죠. 대출을 80%를 받아서 매수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이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하고 자기가 월세로 살면서 내는 이자하고 그걸 비교해서 매수를 할 것이냐 월세로 갈 것이냐, 예, 그걸 따져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었고, 뭐 저의 생각이지만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진다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